이게 뒤에 가면 지금 계속 아직까지 계속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니까 몰입지향과 통제지향이 이런 거구나. 몰입지향과 통제지향은 어디서 나왔다? 과거에 인적자원관리의 발전사부터 나왔고 인적자원관리 발전사가 통제지향은 기계론적, 그 다음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기반이 된 어떤 소품종 대량 생산의 공장제도에 기반한 인적자원관리였다면 현대적 인적자원관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욕구와 엄청나게 다양한 인재들, 엄청나게 다양한 자산들. 인재가 뭐죠? 자산이죠. 인재. 사람이 재산이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서 과거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아닌 현대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뭔가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팀 단위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HR로 넘어가는 게 뭐다? 현대적 인적자원관리,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관리고 얘가 비슷한 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뭐죠? 에자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맥락을 비슷하게 계속 이해가는데 무슨 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어. 에자일하고 디지털 시대 조직하고 조금 달라. 다른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쓰면 돼요? 현대적 인적자원관리 쓰면 된다고. 현대적 인적자원관리,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에자일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이게 맥락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맥락을 같이 하니까 우리는 각각을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 개를 통합하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 쓸까요?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앞에 게 효율적일까요? 뒤에 게 효율적일까요? 뒤에 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뒤에 걸 지금 계속 빌드업을 만들어서 뒤에는 하나의 표로 만들어두고 그것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헷갈리는 게 개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몰입지향 쪽이 더 개인 처전화 효과가 돼야 되는 개인 통제지향이 개인 인센티브고 몰입지향이 팀 단위라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100%는 안 맞아요. 100%는 안 맞는데 어쨌든 이게 통제지향은 그러니까 팀이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집단 인센티브 측면은 집단 인센티브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개인 인센티브도 주고 집단 인센티브도 줘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극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인센티브만 주고 여기는 집단 인센티브만 주고 그게 아니에요. 개인 인센티브를 중시하고 집단 인센티브를 중시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꼭 인센티브 문제만이 아니라 예. 현대적 HR 특징 중에 개인화가 있는데 예. 우선 통제지향 사실 고전적인 방식의 특징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의 관리가 계속 나오니까 개인적인 차원 관리하는 건 별로 없는데. 뭐 개인 단위 직무 설계라든가 인센티브도 개인 단위라. 그러니까 개인 단위 직무 설계를 그러니까 개인 단위 직무 설계만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가면 개인 단위 직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팀 단위 직무 설계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평가도 그래요. 과거의 평가는 상대평가 위주였어요. 근데 현대 오면 절대평가로 갔는데 그럼 상대평가를 하지 않느냐? 절대평가를 해요. 하면서 상대평가를 해요. 현대도. 하면서 절대평가가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지향은 과거죠. 과거라는 건 새롭게 가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가는 게 과거를 싹 다 버리고 이렇게 100% 갔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옛날에는 개인적인 것들만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이런 팀이나 집단적인 것들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것들이 좀 중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과주의나 개인화 인사관리는 개인에 대해서 각각을 막 이렇게 따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의 어떤 직무설계를 따로 간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가치를 다른 사람들하고 과거처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처우하라는 거고, 처우적인 거고. 그래서
거기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시가주의 연봉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가주의 연봉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다면 이거를 뒤에 가는 걸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 다시 드리는 걸로 그걸로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여튼 근대에 있는 것들하고 이거하고 100%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뭔가 비교를 할 때 답을 쓸 때 있잖아요. 항상 얘와 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갔다가 아니라 다 포함해서 넘어갔어요. 평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걸 절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러니까 혼재가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쓰기가 그렇다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과거의 인사관리는 개인 위주로만 됐다면, 그 다음에는 현대에 와서는 개인 위주뿐만 아니라 조직 중심이나 그 다음에 팀 중심의 어떤 평가나 인센티브도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쓰면은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대는 과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 현대는 과거에서 좀 더 발전된 거죠. 현대가 이거고 과거가 이거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역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과거가 이 정도 있다면 현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성장을 한 거죠. 이게 성장을 한 거죠. 성장한 것들이 현대에 없는 것들이, 과거에 없는 것들이 현대에 넘어오는 것들. 그렇게 봐야 돼요. 보실 때는. 그러니까 딱딱 자르듯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계속 맥락을 짚어가면서 답을 쓸 때는 항상 이거와 이거가 대별되니까 이게 옳다라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현재에 정확한 건 이게 더 적합하다고 답을 쓰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에는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답 쓰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항상 그 머릿속에 그걸 두세요. 현대는 과거를 항상 가지고 있다. 현대는 항상 과거를 내포하고 있다. 그거에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과거에서 현대로 바뀌면서 뭔가 바뀌었어. 바뀌니까 과거께 현대에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추가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어떤 산업들은 다 없어졌느냐? 아니죠. 철강 산업 그대로 있고 자동차 산업 그대로 있어요. 이 산업들은 과거의 인사관리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도 대기업들에게 맞는 것들이 그런 게 맞다라는 거죠. 과거에 있는 산업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산업들이나 현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애자일 조직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애자일 조직이 필요한데 과거의 HR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죠. 그게 나온 게 애자일 방식의 인적 자원 관리.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에 필요한 인적 자원 관리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과거께 없어지지 않는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30분을 다시 할게요.